잔혹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는 제주는 대장동 비리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둔갑시키는 제주와 흡사합니다. 검사 사칭에 총각 사칭, 나아가 대선 후보 사칭까지 참 더러운 대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쉬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젊은 세대 인기를 받다가 청년 세대가 조금 좀 이탈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위협을 받는다, 입지나 역할이 뭐 이런 느낌도 받으세요? 뭐 입지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다소 20대 문화나 20대 어떤 변화 속도에 있어서 조금은 시차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당내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서 그분들이 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청년학군 같은 플랫폼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문화에 현재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익숙하지 못한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직이나 이런 건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이라는 세 글자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정치에 관심 있던 세대분들에 비해서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모셔야 될 뿐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충분히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뭐 문자 그대로 사실은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큰 조직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이런 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구성에 한번 실패를 했고 지금 쇄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연일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사과 눈물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에 있는 청년들, 뭐 권지웅 대변인을 비롯한 여러 청년들이 소위 당내에서 레드팀으로 불리는 그런 작용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유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 당에 레드팀이 있느냐, 우리 당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쓴소리들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뭐 제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는 없지만 저라도 한번 파이팅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써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솔직히 좀 무섭다.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칭찬한 건 아니고요. 다만 최근에 있었던 태세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야 된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지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온 인물이고 변하는 여론에 따라서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들을 많이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자체 평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변화를 그냥 한번 쇼라고 침 뱉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태세전환이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태세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섭게 느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지율 조사 추이에서 컨벤션 효과가 꺼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추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마침 이재명 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지금 살얼음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표현한 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들 등 터진다 이랬는데 웬만한 중진들도 새우가 돼가지고 김종인, 윤석열 뭐 등등의 이준석 정도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이런 헤드에 있는 그런 몇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다 입 다물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취재를 하려고 해도. 근데 지금 이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용기 있게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선대위 전체가 가져가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모호성이 국민들로 하여금 네.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3주 동안 선대위 인선안을 두고 다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과연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선대위 출범이 근데 너무 오래 지연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예.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신 건데 예. 그게 윤석열 후보의 우유부단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고집? 누가 얘기하는 표현 쓰면 목미 때문입니까?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의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네. 분들과 김종인 위원장이 신경전이라고 네.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변화하는 선거의 형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2030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어떤 정당 차원에서 카드뉴스를 찍어내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난 당대표 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보셨다시피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네. 홍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점을 분명히 살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30에서 홍준표 의원의 인기가 정말 열풍에 가까웠는데, 그죠? 돌풍이었는데, 예. 이걸 역선택으로 보는 중노년층의 분들이 많았어요. 예. 역선택.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역선택이라고 청년당원들을 비하할 수 있을 만큼의 네. 발언이 있었던 것은 네. 뭐 당의 구성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후에 있었던 탈당 러시에 대해서 입당 숫자를 제시하면서 별것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제시한 것은 네. 청년들에게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 본인도 네. 부적절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이 없으면 이준석 예. 대표 역시도 당 주류들 틈 바구니에서 유명무실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기회를 준 신인규 등등 그리고 임승호 등등의 이 청년 대변인들이 목소리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소설입니까? 언론 보도나 뭐 주위에 비판하시는 분들이 네.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서 시킨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본다면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직접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실 분이지 뭐 저희에게 시키거나 하실 분은 전혀 아니고요. 네. 또 저희 성격이 시킨다고 하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청개구리 같아서 시키면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네. 호사가들의 어떤 일부 분석은 네. 정말 그야말로 그냥 비난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